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양천구가 청년 사업가를 위해 임대료를 지원하는 청년 점포 육성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최근 경기 침체로 취업하기가 어려운 청년들에게 큰 힘이 될 뿐만 아니라 지역 상권을 살리는 마중물이 되고 있습니다. 김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얼마 전 목동 로데오 거리에 아이스크림점을 창업한 청년 사업가 홍승찬 씨. 지난해까지 호텔에서 제복을 입고 근무하던 베테랑 호텔리어였습니다. 평소 아이스크림에 관심 많았던 홍 씨는 창업을 결심하고 가게를 알아보았지만 만만치 않은 비용에 창업을 주저했습니다. 그런데 양천구의 청년 점포 지원 사업을 통해 금융 지원을 받고 어엿한 아이스크림 매장의 주인이 됐습니다. 6년 정도 회사 생활을 했었어도 자본적으로 좀 여유가 있지 않는 상태여서 많이 찾아보다가 이제 양천구청에서 청년 점포 육성 사업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 혜택이 없었으면은 제가 매장 오픈했을 때 아마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지 않았었나 싶습니다. 작은 카페를 운영하던 청년 사업가 권진아 씨. 상권이 좋지 않아 매출이 급격히 떨어진 데다 대형 프랜차이즈에 빌려 카페 이전을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이전 비용과 높은 임대료 걱정에 이전을 포기하고 카페를 그만두려고 했지만 양천구의 도움을 받아 좋은 상권에 넓은 점포로 옮기게 됐습니다. 새로운 매장에서 새로운 메뉴도 개발하고 이제는 동네에서 제법 유명한 카페를 운영하게 됐습니다. 근처에 저가형 프랜차이즈가 2군데나 생겼고 경기도 많이 안 좋아져서 매출이 조금 하락을 했어요. 그래서 제 나름대로의 노하우도 있고 조금 지원이 있으면 잘 해볼 자신이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구청에서 마침 청년 점포 지원 사업이라는 거를 알게 되어서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양천구의 청년 점포 육성 사업은 창업을 희망하는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 구민에게 창업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선발된 청년 사업가는 점포 리모델링비 최대 1,000만 원, 월 임차료 최대 100만 원, 홍보 마케팅비 최대 100만 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지난 2018년부터 시작된 양천구 청년 점포 육성 사업으로 지금까지 모두 29명의 청년 사업가가 창업에 성공했습니다. 올해만 2곳이 더 문을 열었고 연말까지 4곳이 추가로 문을 열 예정입니다. 창업을 하는 청년들을 위해서 안정적인 경제적 자립을 위해서 청년점포 사업을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올해 상반기에는 2개의 점포를 개설하였고요. 하반기에는 4개 점포를 더 추가로 지원하여서 청년들이 안정적인 경제적 만족도를 좀 이루는 데 지원하고자 합니다. 양천구는 앞으로 청년 사업가들이 빠르게 정착할 수 있도록 홍보와 마케팅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청년 실업 해소와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 추진된 청년 점포 육성 사업. 청년들의 창업의 꿈을 이뤄주고 지역 경제를 살리는 마중물이 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호입니다. 2025년 동지역 사업 선정을 위한 은평구 동주민총회가 시작됐습니다. 주민총회는 마을에 필요한 사업을 주민들이 함께 모여 논의하고 직접 투표로 결정하는 제도인데요. 올해 주민총회는 지난 10일 응암 1동을 시작으로 다음 달 28일까지 16개 동별로 순차적으로 진행됩니다. 주민총회에 올라온 사업은 어르신 캘리그라피 교실, 반찬 나누기 사업, 공공 스터디 카페 조성 등 230여 건입니다. 동별로 배정된 지역 사업 예산은 7천만 원으로 주민투표로 사업을 결정하고 주민들이 실행까지 합니다. 지난해에는 녹번동 식물 해설사, 응암 1동 사랑의 나눔 요리 등 130여 개의 동지역 사업이 선정됐습니다. 은평구가 제79주년 광복절을 기념해 주요 간선도로에 진관사 태극기를 가로기로 개항합니다. 은평구는 14일부터 이틀 동안 통일로와 은평로, 연서로 등 9개 주요 간선도로 구간에 진관사 태극기 2,000기를 개항하는데요. 진관사 태극기는 일장기 위에 태극과 사괴를 먹으로 덧칠해 만들었으며 2009년 진관사 칠성각 보수공사 과정에서 다른 독립운동 자료들과 함께 발견됐습니다. 진관사 태극기는 백초월 스님이 독립운동 당시 사용한 태극기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인천 서구 아파트 주차장 전기차 화재 이후 아파트 주민들의 전기차 화재 걱정이 크게 늘었습니다.
전기차 주차장을 따로 분리해야 한다는 논의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자세한 상황을 인천시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연합 이선종 회장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회장님, 최근 전기차 화재로 아파트 주민들의 걱정이 많을 텐데요. 어떤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나요? 우선적으로 우리 그 입주민들은 이제 아주 근본적인 전기차 이제 배터리가 되겠죠. 예, 이제 그게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설치를 하다 보니까 우리 입주민들은 굉장히 불안해하죠. 특히 신축 아파트인 경우에는 사실 그 지상에 주차면이 없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는 지하에 대부분 다 설치가 되어 있는데 지하에서 화재가 났을 때에 대책이 없다는 얘기죠. 지금 같은 경우에는 뭐 사전에 감지해서 대책을 대안을 세울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상당히 불안해하시고, 또 하나는 만약에 지상으로다가 이제 설치를 했을 경우에 현재 법까지는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건축법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보완이 돼서 주차면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쪽이 돼야 되겠죠. 네, 당장 뚜렷한 대책이 없어서 더 답답한 상황인 것 같은데요. 현재 관계 당국과 나누고 있는 해법들이 주민들의 걱정을 좀 덜어줄 수 있을까요? 일부 아파트에서는 전기차를 지상으로 이제 옮길 수가 없는 경우가 되겠죠, 당장은. 그럴 경우에는 전기차만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별도로 가고, 거기에 사전에 최근에 보면은 그 감지 카메라가 있더라고요. 그런 걸 설치를 해서 사전에 좀 감지를 해서 예방할 수 있는, 그것도 지금 많이 고민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뭐 정부에 최근에 보니까는 이제 자동차를 80%인가요? 거기까지 이제 충전을 하게 되면은 화재 예방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런 부분도 지금 논의가 되고 있고, 특히 서울 같은 경우에 들어보니까는 그 80% 이상을 충전했을 경우에는 주차를 못하게 하는 뭐 그런 법률도 지금 바뀌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이 바뀌더라도 완전한 대책이라고 볼 수는 없겠죠. 네, 전기차 주차장을 분리하자 이런 의견에 대해서 주민들의 입장은 좀 어떤가요? 특히 이제 원도심 아파트인 경우에 또는 신도시도 마찬가지겠지만은 자기 동 옆에는 사실은 전기차 충전기라든가 주차면을 동의하기가 어려운 상태죠. 왜 그러냐면은 이번 그 화재에서도 봤지만은 이게 일반적인 화재하고는 틀리다 보니까는 이 입주민들의 이제 그런 부분도 아마 좀 반대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정부와 지자체에 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다면 들어보겠습니다. 공동주택에 저희가 보면은 실질적으로 소화기니 그다음에 질식본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사실 그건 화재가 난 이후에 우리 입주민들이 대응하기는 힘들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사전에 지금 특히 지하 주차장이 문제가 되고 있으니까 근본적인 대책을 정부에서 세워줘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인천시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연합 이선종 회장이었습니다. 인천시가 최근 서구 청라 국제도시 전기차 화재 아파트 주민들을 위한 의료방역 대책반을 구성해 운영합니다. 80명 규모로 구성된 의료방역 대책반은 아파트 단지 내 현장 진료소를 설치해 주민들을 상대로 의료 상담과 약 처방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데요. 또 감염병 예방을 위해 분무 방역을 진행하고 마스크와 손소독제 등도 지원합니다. 대책반은 이번 화재 피해로 트라우마 등 심리적인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을 위해 마음 안심 버스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마음 안심 버스는 재난 등으로 정서적 피해를 본 시민에게 즉각적인 심리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시가 국비를 지원받아 제작한 이동 상담실입니다. 서울시가 의료용 마약류를 취급하는 의료기관을 점검해 약물을 오남용한 의료기관 5곳과 환자 16명을 수사 의뢰했습니다. 이번 점검 결과 수면 마취를 하면서 프로포폴 허가 용량의 4배 이상을 투약하거나 한 환자가 8개 의료기관에서 60번에 걸쳐 프로포폴을 투약받은 사례가 적발됐습니다.
또 18개월 동안 의료기관 2곳에서 1,200정이 넘는 졸피뎀을 처방받은 환자도 있었습니다. 서울시는 환자가 의료기관을 순회하면서 의료용 마약류를 투약, 처방받는 사례를 막기 위해 서울시 의사회에 협조를 요청하고 3,000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대규모 현장 점검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고금리와 고물가, 취업난이 이어지면서 경기도 내 청년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지난 12일 경기도와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자료를 살펴보면 도내 19세에서 39세의 청년 기초수급자 수는 지난 2020년 3만 7,700여 명에서 2021년 4만 1,500여 명으로 4만 명대를 돌파한 이후 지난 2022년 4만 1,700여 명, 2023년에는 4만 3,900여 명으로 늘어났습니다. 특히 올해는 지난달 기준 청년 기초수급자 수가 4만 7,400여 명을 기록하면서 연말에는 그 수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기도 관계자는 매년 청년 세대의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늘어나고 있는 이유로 실업률 증가와 고물가 등 경제 사정이 크게 반영된 게 크다며 각 분야별로 복지부 또는 도정 사업을 통해 청년을 더불어 복지 돌봄이 필요한 도민들에게 지원 강화와 새로운 시도 등을 계속 발굴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인천 지역 코로나19 신규 입원 환자가 크게 증가했습니다. 인천시가 지역 내 200병상 이상 병원급 표본 감시 의료기관 13곳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신규 입원 환자를 조사한 결과 7월 1주 8명에서 2주 19명, 3주 13명, 4주 37명, 8월 1주 51명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시는 우선 고위험군의 중증 및 사망 위험을 줄이기 위해 감염 취약시설 등에서 10명 이상 집단 발생 시 역학조사를 벌이기로 했습니다. 또 환자 격리 권고와 기관 내 유증상자 모니터링, 환자와 종사자의 마스크 착용 권고와 실내 환기 등 확산 차단에 집중할 계획입니다. 경기도 내 100일의 환자가 5천 명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이 중 초중 고교생이 90%로 개학을 앞두고 재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지난 7일 기준 경기도 100일의 환자가 4,988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가운데 초중 고교생은 90.2%인 4,499명으로 나타났습니다. 100일의 환자는 7월 14일에서 20일까지 가파르게 상승하다가 방학이 시작된 30주차부터 감소하는 추세인데요. 경기도는 주요 발생층인 초중고교가 여름방학에 들어가면서 100일의 환자가 감소한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현재 100일의 표준 접종은 6차까지 국가접종 사업으로 무료 접종이 가능합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신규 외국대학 유치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인천경제청은 인천연구원과 내년쯤 송도국제도시 내 인천 글로벌 캠퍼스 2단계 조성 사업에 착수하는 방안을 논의 중인데요. 이 사업은 총 사업비 3,425억 원을 들여 현재 IGC 인근 11만 5천 제곱미터터에 강의 연구동과 체육시설 등을 건립해 외국대학 5곳을 새롭게 유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앞서 경제청은 지난 5월 영국 주요 대학 협의체 러셀그룹에 속한 사우샘프턴대와 지휘자 정명훈의 모교인 미국 메네스 음대 등 대학 2곳과 각각 캠퍼스 설립을 위한 양해각서를 맺고 세부 사업 계획을 논의 중입니다. 이외에도 또 다른 외국 대학 3곳을 IGC 2단계 캠퍼스에 유치하는 것을 목표로 미국과 유럽 명문대들과 사전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벨기에 겐트대와 영국 케임브리지대 등과 함께 각종 부설연구소 설립을 추진하며 신규 대학 유치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한편 인천 글로벌 캠퍼스에는 지난 2012년 한국 뉴욕 주립대 개교를 시작으로 2014년 한국 조지 메이슨대, 겐트대 글로벌 캠퍼스, 유타대 아시아 캠퍼스, 2017년 뉴욕 패션 기술대가 차례로 문을 열었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